왕립마법 학원 1학년인 안트 골드필드는 현재 기말시험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론 과목 대부분은 쉽게 만점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실기 과목이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과제는 마법 생물과 계약을 맺는 것이었는데 사실 쇠똥구리 같은 약한 생물과 계약하는 것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트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 없었다. 안트의 소꿉친구인 릴리아 켈페이트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안트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그를 지키기 위해 선생님과 맞설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긴장감 넘치는 어느 오후, 안트는 왕립마법학원 도서관에 앉아 소환에 관한 책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내일 수업 전까지 과제를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자신의 학업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앞에는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 펼쳐져 있었지만 모두 마법에 관한 것일 뿐 사용마 소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없었다. 안트는 한숨을 쉬며 무언가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높이 솟은 책장들을 훑어보았다. 갑자기 위쪽 선반 구석에 있던 낡은 책 한 권이 툭 떨어져 그의 머리를 그대로 쳤다. 표지는 달아해지고 새근발했지만 기묘한 고풍스러움을 풍기고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그는 더 알아보기 위해 책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안트는 지체 없이 책을 펼쳤다. 안트는 방금 떨어진 책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라 멈칫했다. 페이지마다 고대 문자가 나타났고 그는 즉시 이것이 소환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환진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넘기자 흥분감이 차올랐다. 망설임 없이 안트는 설명서에 따라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며 소환진을 그렸고 그 안에 적힌 주문을 큰 소리로 외웠다. 갑자기 소환진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와 방 전체를 밝혔다. 그 순간 안트는 자신이 진짜 소환의식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저없이 손가락을 깨물어 소환진의 피를 떨어뜨려 마법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했다. 눈부신 빛이 주위를 감쌌고 소환진의 중심에서 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따은 머리, 구부러진 뿔, 그리고 길고 부드러운 꼬리를 가진 매우 매혹적인 소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안트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관능적인 몸 전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틀림없이 진짜 악마였다. 그는 즉시 부끄러움에 휩싸여 얼굴이 새빨개졌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소녀는 안트를 바라보며 다가왔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를 소환한 목적이 무엇이냐? 안트가 평정을 되찾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약간 말을 더듬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말했다. 나의 사용마가 되어줘.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안트의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힘이 솟구쳐 폭발했다. 방금 소환된 악마조차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의 가슴과 안트의 손에 빛나는 각인이 새겨지며 방금 맺어진 연결을 증명했다. 그들 사이의 계약이 즉시 형성되었다. 그제야 그녀는 오만한 어조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베르메이, 지난 300년간 봉인되었던 악마다. 계약이 완료된 후 베르메이는 공식적으로 안트의 사용마가 되었다. 하지만 안트의 첫 번째 요구는 꽤 간단했다. 제발 옷 좀 입어줘. 베르메이는 그 말을 따랐고 이는 그녀가 그의 어떤 요구에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잠깐의 당황 후 베르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인정해야겠군. 너의 마력은 정말 강력해. 대부분의 사용마에게 이 에너지는 독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아무도 감히 너와 계약을 맺지 못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안트는 궁금해졌다. 그는 왜 베르메이처럼 강력하고 영리한 악마가 계약을 파기하고 원한다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용마가 되기로 동의했는지 의아했다. 베르메이는 가볍게 웃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슬픔의 기색이 스쳤다. 나는 수세기 동안 그 책에 갇혀 있었다. 네가 나를 그 영원한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 거야. 너의 사용마가 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저렴하지. 다음 날, 안트는 계약 완수를 확인받기 위해 학원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는 베르메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며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베르메이는 진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감하게 옷을 일부 끌어내려 가슴에 빛나는 계약의 각인을 드러냈고 선생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이 확인 후 안트는 공식적으로 2학년으로 진급할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베르메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복잡해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안트에게 치근덕거리고 장난을 치며 심지어 반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를 껴안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안트는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꿉친구인 릴리아 켈페이트는 분노에 휩싸였다. 릴리아의 얼굴은 질투로 붉어졌고 수업 중에 베르메이가 안트와 계속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베르메이에게 주의를 주려 했지만 사형마가 주인 옆에 앉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가볍게 타이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결국 베르메이가 수업 내내 안트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릴리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폭발하여 교실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 안트를 찾아가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내가 이기면 넌 베르메이를 방해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불러내야 해. 릴리아의 제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베르메이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도발적인 목소리로 반대 조건을 내걸었다. 네가 지면 이제부터 안트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릴리아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다지 순수하지 않은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해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이 중요한 결투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안트와 릴리아의 천지를 뒤흔드는 마법 대결은 왕립학원의 마법 결투장에서 열렸다. 모든 학생들이 관중석 주위에 흥분하며 모여들었고 누구도 이번 두 친구의 대결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릴리아였기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즉시 릴리아는 강력한 바람의 정령을 소환했는데 이는 그녀의 나이대 학생에게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바람의 정령이 나타나자 군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릴리아는 대대로 강력한 혈통이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명문 마법사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맹렬한 회오리 바람으로 첫 공격을 날려 안트를 향해 곧장 보냈다. 월등한 속도와 힘으로 베르메이가 안트 앞에 나타나 회오리 바람의 모든 피해를 막아냈다. 아무런 압박도 없는 듯 베르메이는 태연하게 버티고 서서 마치 가벼운 바람인 양 릴리아의 폭풍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베르메이에게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했다. 베르메이는 미소를 짓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릴리아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낀 릴리아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안트가 릴리아에게 바란 유일한 것은 그녀가 베르메이와 친구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릴리아는 조건이 그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기에 무척 놀랐다. 그들은 다가가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악수를 했다. 그리 특별한 요구는 아니었다. 베르메이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했고 릴리아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그럼에도 그 악수는 어딘가 좀 기묘했다. 그날 밤 베르메이는 결투 승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녀에게 가장 귀한 보상은 바로 알토의 마력이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베르메이 같은 악마의 무시무시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마력을 전부 빨려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바싹 말라버리기도 하지만 그는 달랐다. 맺어진 계약 덕분에 안트는 자신의 마력과 베르메이의 마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 했다. 베르메이의 제안을 들은 안트는 한숨을 쉬었다. 또 마력을 빨아들이기 위한 키스야? 베르메이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기묘한 생각으로 빛났다. 입맞춤은 이제 질렸어. 이번엔 다른 걸 시험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안트는 불안해졌다. 그는 서둘러 거절하며 베르메이의 기이한 생각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입맞춤이 아닌 건 안 돼. 사나운 괴물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허둥지둥 달아나면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안트와 베르메이가 현장에 나타나 그 사형마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거대한 괴물은 포효하며 베르메이를 향해 공격할 기세로 돌진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베르메이는 가볍게 손을 들어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즉시 그 사형마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사건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 학원 전체가 경악에 빠졌다. 두 사람의 명성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베르메이의 비범한 힘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손가락 한 번 튕겨 용을 하늘로 날려버린 그 유명한 사건 때문이기도 했다. 누구도 그렇게 간단한 행동이 다음 개학식 날 학원 전체는 단상 위교수들의 연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시선은 베르메이와 안트에게 쏠려 있었다. 베르메이가 안트 곁에 계속부터 끊임없이 그를 껴안고 있으니 아무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지만 베르메이처럼 강력한 사형마가 교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5학년이자 학원의 저명한 용기사인 렉스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안트와 베르메이 앞으로 다가왔다. 수업이 끝난 후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학원 전체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의 생각에 밤유는 손가락 하나로 자기 용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모욕했다. 레는 자기 용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밤유처럼 가녀린 소녀가 아무런 속임수도 없이 강력한 용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레는 밤유에게 분명 무언가 비밀이나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밤유 아래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동안 안토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갑자기 레이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조용히 마법을 준비했다.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나타나 레를 얼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났다. 괴물은 눈을 불태우며 으르렁거리고는 두 사람에게 달려들 준비를 했다. 주위의 학생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감히 서서 쳐다보지 못했지만 밤유는 평정을 유지했다. 공룡이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안토를 껴안고 전날 밤 그에게서 흡수한 마력을 전부 전달했다. 밤유의 마력은 단순한 힘일 뿐만 아니라 안토의 빙결 감옥 스킬을 직접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두 손에서 날카로운 얼음 기운이 터져 나와 주변 땅을 뒤덮었다. 거대한 얼음벽이 나타나고 그 뒤 거대한 냉기가 공룡 마사를 향해 곧장 발사되어 순식간에 완전히 얼려버렸다. 괴물은 막을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레는 길게만 느껴지는 5초 동안 멍하니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밤유는 안토의 학업 진도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가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야 네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어? 밤유는 갑자기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하지만 안토는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뛰어난 마법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 나라에서 마법사는 견습, 브론즈, 실버, 골드, 네 등급으로 나뉜다. 브론즈 등급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는 큰 성취였다. 실버 등급까지 오르는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안토에게 가장 높은 목표는 골드가 아닌 모든 마법사가 꿈꾸지만 거의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최고 등급 플래티넘이었다. 그 말을 듣자 밤유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빛났다. 내가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내 마력을 좀 줘봐. 다음날 아침 학원에서 안토의 동급생인 마크 피스톤과 릴리아를 포함한 2학년 학생 2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마크는 안토가 상급생을 박살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의 가문은 귀족 혈통이라 항상 그를 돌보는 하녀가 따라다녔다. 그 소녀의 이름은 셰릴로. 어떤 상황에서든 마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곧 학원장에게 특별한 시험에 참가하라는 초대를 받아 교무실로 갔다. 학원장은 대회를 열어 오후 6시까지 요정의 꽃을 가져오는 사람을 대표로 뽑기로 결정했다. 요정의 꽃은 약 제조의 높은 가치를 지닌 매우 희귀한 식물이다. 마크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될 기회를 원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안토는 자신이 9과목이나 낙제한 마당에 자격 미달인 사람이 출마하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대회는 마크가 마사를 소환하고 요정의 꽃을 찾으러 달려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 숲에 가까이 다가오는 누구든 잡아먹을 준비가 된 식인식물 같은 많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셰릴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마크를 공경에서 구하기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요정의 꽃은 머리 셋 달린 개가 지키고 있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있었다. 릴리아에게는 투명 물약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시험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무약을 마신 후 릴리아는 자신의 몸은 투명해졌지만 옷은 그대로 보이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상황에서 릴리아는 요정의 꽃에 접근하기 위해 옷을 전부 벗어야만 했다. 릴리아가 움직이는 동안 안토는 요정의 꽃을 얻을 방법을 몰라 막막해했다. 계획을 시작하기 전 밤유는 안토의 마력을 조금 흡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밤유님이 나서야겠군. 그와 동시에 파수견들이 릴리아의 냄새를 맡고 짖기 시작했다. 이를 본 릴리아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영웅 역할을 맡은 안토는 릴리아가 요정의 꽃을 가지러 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머리 새딸린 개와 맞서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밤유가 살았던 시대는 현재로부터 무려 500년 전이었으니까. 첫 한 입을 맛보자마자 그녀의 눈은 흥미로움으로 반짝였다. 안토는 밤유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기로 했다. 이 음식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은 밤유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매혹적이었다. 밤유가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포효가 울려 퍼졌다. 셰릴이 마크를 끌고 돌아오는 동안 우연히 바로 눈앞에 떨어진 꽃을 보게 되었다. 안토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위풍당당한 용의 무리를 보았다. 갑자기 요정의 꽃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두 사람은 즉시 셰릴에게 꽃을 넘겨주기로 했다. 안토와 릴리아는 동시에 그 광경을 목격했다. 이 용들은 용기사단 소속이었다. 크리스는 뛰어난 용 조종 능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학생회의 고위 간부이기도 했다. 안토는 용기사단, 특히 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골드 등급에 도달한 5명 중 1명인 크리스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학 중에 이 등급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골드 등급에 도달한 이들은 마법 능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교수들마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정도로 학원 전체의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학생의 집행부 소속으로 이 마법 학원의 세계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안토는 마음속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골드 등급 마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생각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순간 밤유가 갑자기 몸을 밀착해 그녀의 가슴이 갑작스러운 일에 안토는 즉시 얼굴을 붉히며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밤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이용해 그를 놀리는 동시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연구를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바싹 다가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토와 밤유, 릴리아는 학원의 붐비는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앞에서 눈에 띄는 무리의 존재를 보고 흩어졌다. 다름 아닌 용기사단의 5멤버였다. 이 기사단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자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크리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토 일행을 지나쳤지만 밤유를 보자마자 잠시 멈춰섰다. 크리스의 눈빛은 마치 밤유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아챈 듯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학원 전체에 어둠이 내리자 크리스는 지체 없이 용기사단의 중요 멤버들, 특히 레와 그의 남동생을 소집했다. 그녀는 호화로운 의자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한 명 한 명 훑어보다가 레에게 멈췄다. 크리스는 분노와 경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방 전체에 울리도록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하급생한테 질 수가 있어? 그녀에게 용기사단 멤버가 더 약한 자에게 패배한 것은 개인적인 실패일 뿐만 아니라 기사단 전체의 수치였다. 크리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레를 강하게 걷어찼고 그는 뒤로 나자빠지며 입에서 피를 뿜었다. 그 광경을 보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침묵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레는 억울함 가득한 눈으로 일어서려 애썼지만 감히 반항하지는 못했다. 크리스는 가까이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 사단으로 돌아오고 싶나? 아니면 내 구두에 묻은 피나 닦아라. 크리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럼 무릎 꿇고 빌어라. 그녀는 권력감을 즐기는 포식자 같았다. 그렇게 굴욕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크리스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쉽게 봐줄 것 같지는 않았다. 레는 분노와 자존심이 불타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절대 안 해. 그가 소리쳤다. 한편 크리스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목표는 다름 아닌 안토였다. 그레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대화를 청했지만 속은 음모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그레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안토를 만났다. 그래도 크리스 같은 사람은 녀석들을 쉽게 조종하지.
그레는 이어서 말했다. 멋있긴 한데 형편없이 약해. 그레는 안토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다. 야, 공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멋지지 않아? 안토는 솔직한 성격대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공룡 말인가?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지. 그레는 경멸적인 어조로 크리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크리스가 어떻게 용기사단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지, 어떻게 학생회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레의 이야기는 안토의 마음속에 크리스의 진짜 힘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을 심어주었다. 크리스의 오만함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안토는 다음날 그녀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학원 최고 등급과 자신의 진짜 실력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다가올 대결의 장소는 정해졌고 이제 우리는 학교 최고라 할 수 있는 등급을 가진 자의 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는 높은 곳에 서서 틀림없는 한 생물을 소환했다. 바로 치명적인 광풍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닌 무시무시한 광풍의 마사였다. 그녀의 오만한 시선이 마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안토와 밤유를 훑었다. 상대의 압도적인 힘을 감지한 밤유는 즉시 안토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고 그의 소중한 마력을 한 방울 한 방울 부드럽게 흡수했다. 그녀의 손에서 거대한 화염구가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크리스는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눈부신 빛과 함께 공간을 태울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부묘는 재빨리 안토 앞에 서서 그를 지키기 위해 결계를 쳤다. 불길이 밤요의 몸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희고 고운 피부에 화상 자국이 생겨났다. 화염구가 연이어 그들을 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안토의 몸에서 시원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생성된 얼음 조각들이 허공에서 날카로운 화살처럼 크리스를 향해 날아갔다. 그 공격이 크리스를 쓰러뜨릴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광풍마사가 제때 모든 것을 막아내 주인에게 얼음 조각 하나 닿지 못하게 했다. 광풍의 날개가 시공간을 가르듯 가볍게 공간을 가로질러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그녀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했다. 크리스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밤요는 물러서지 않고 크리스가 위에서 계속 쏘아대는 화염구를 막아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안토의 임무는 바로 마력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최후의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밤요는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안토를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굳건히 서서 크리스의 힘에 맞설 뿐만 아니라 반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한편 안토는 자신의 몸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마력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인간의 마력과 마사의 힘이 결합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냈다. 멀리서 크리스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공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안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마력의 흐름에 그녀는 오싹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카데미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가 쏘아대는 불길이 비처럼 쏟아져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이때에 안토는 마력 축적을 완료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안토의 풍부한 마력은 분명 그녀를 두렵게 만들 터였다. 안토가 쏘아올린 얼음은 거대한 빙판으로 변해 크리스를 향해 날아갔다. 얼음 조각이 부서져 떨어지자 그녀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기다리는 대신 크리스는 즉시 반응했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중에 떠있는 그 순간 안토와 밤요는 특별한 크리스탈을 사용해 몰래 크리스의 등 뒤로 날아갔다.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빠르고 가볍게 움직였다. 안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의의 찬눈으로 어지러운 속도로 하강했다. 그는 뒤에서 크리스에게 접근해 돌진하며 얼음 수정 제비를 그녀에게 겨눴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크리스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이겼다. 예상치 못한 멋진 승리였다. 이 결과에 아카데미 전체가 열광했다. 안토는 전세를 뒤집고 대결의 챔피언이 되었다. 이 승리로 그는 영웅이 되었다. 게다가 그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2학년 학생이었던 안토는 갑자기 아카데미의 빛나는 별이 되었다.
주변의 여학생들이 몰려와 사인을 받으려고 그를 둘러쌌다. 웃음소리와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안토의 절친한 친구인 릴리아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부터 약간의 질투심이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여학생들이 앞다투어 그의 사인을 받는 것을 보자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다. 안토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릴리아의 태도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빛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지만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다. 갑자기 대결의 감독관인 옵시디언 선생님이 다가와 안토를 축하했다. 그는 진지한 태도로 안토의 용기를 칭찬하면서도 강한 상대에게 도전할 때 너무 무모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만약 오늘 네가 졌다면 그들이 널 어떻게 처리했을지 장담할 수 없단다. 선생님이 경고하듯 말했다. 그 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여학생들이 아카데미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선생님 중 한 명인 옵시디언 선생님에게로 관심을 돌리자 안토는 릴리아를 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로 농담을 던졌다. 옵시디언 선생님도 내 거야? 그의 말에 릴리아는 즉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대결에서 패배한 후 크리스는 달갑지 않은 벌을 받게 되었다. 그때 가까운 동료인 내가 다가와 이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드래곤 나이츠의 단장으로서 이것은 그에게 굴욕처럼 보였다. 하지만 크리스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달라진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레에게 건넨 그녀의 가벼운 사과는 새로운 깨달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크리스? 위신도 없이 어떻게 팀을 이끌겠다는 거야? 그녀는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는 크리스의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 곳에서 안토는 여러 곤란한 개인적인 순간들을 겪고 있었다. 매일 밤 밤요가 그에게 키스했고 그것이 그녀가 마력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매번 부끄러움의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것처럼 나른하고 피곤했다. 그 느낌에 그는 계속 혼란스럽고 불안했다. 이 상태가 밤요에게 키스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한 안토는 옵시디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다. 도서관에서 안토는 옵시디언 선생님을 만나 다소 뜻밖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생님, 악마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나요? 노 교수는 대답하기 전에 고개를 들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고서의 악마와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큐버스처럼 인간에게서 마력을 흡수하는 악마들에게는 단순히 마력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함일 뿐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안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서큐버스가 단지 마력 때문에 한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옵시디언 선생님은 간단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란다. 안토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는 뱀파이어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 질문에 순간 분위기가 긴장됐지만 뱀파이어는 반짝이는 눈으로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마력만 필요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밖에는 널려 있으니까. 우스운 소리네. 안토. 그녀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뱀파이어는 몸을 숙여 안토에게 키스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의 마력을 흡수하지 않았다. 그 키스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 진실한 애정의 표현이었다. 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키스해. 뱀파이어가 안토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키스는 마력 때문이 아니라 싹 트는 진정한 감정의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학교의 한적한 곳에서 옵시디언 선생님은 4학년 여학생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서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주 평범해 보였다. 방 안은 마치 친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처럼 달콤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창문으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따뜻했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옵시디언 선생님은 소매에서 조용히 주사기를 꺼냈고 직후 어린 여학생은 쓰러졌다. 방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얼음 조각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그 작은 공간의 모든 것을 뒤덮었다. 사건이 발견되었을 때 방 전체는 차가운 땅으로 변해 있었다. 피해자는 엠마, 아벨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으로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엠마는 4학년 실버 등급 학생으로 얼음 마법 사용 능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엠마 같은 실버 등급 학생이 그렇게 두꺼운 얼음층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카데미에서 이런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아무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비슷한 사건이 3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미스터리의 흔적은 계속해서 아카데미 상공을 맴돌았다. 그 사건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안토는 밤유의 키와 3 사이즈에 대한 상세 보고서로 바빴다. 활동 특성과 개인적인 취향까지 말이다. 비록 이건 단지 과제였지만 밤효의 엉덩이 둘레를 재는 일은 안토를 어쩔 수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떤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침착하게 임무를 완수하려 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릴리아와 크리스는 몰래 전부터 안토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토가 밤효와 수상한 짓을 한다고 의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었다. 릴리아의 마사는 늘 안토의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감시했고 주인에게 재빨리 보고했다.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소식을 들은 릴리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안토를 폭로하기로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투명화 물약을 사용해서 들키지 않고 안토의 방에 잠입했다. 높은 경계심을 품은 채 릴리아는 그 2학년 학생의 현장을 덮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방에 몰래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은 그녀의 상상과는 달랐다. 안토는 이미 보고서를 다 마쳤고 평범해 보였던 그날 오후 안토와 부묘는 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식료품을 사기 위해 두 사람은 활기 넘치는 작은 시장에 들렀다. 그곳에는 과일과 채소부터 각종 요리 재료까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들뜬 눈빛의 부묘는 금세 디저트 가게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알록달록한 케이크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군침을 흘렸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안토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안토는 손에 든 지갑을 힐끗 보았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살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했다. 부묘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진 않았지만 지갑을 텅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본 부묘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때를 쓰는 아이처럼. 이 광경을 본 부묘는 망설임 없이 디저트만 먹을 수 있다면 안토의 모든 요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해야 한다고 그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디저트 하나를 사주기로 흔쾌히 동의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감정이 듬뿍 담긴 깊은 키스를 선물했다.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 광경은 즉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다른 이들은 안토를 질투하며 쳐다봤다. 부묘처럼 아름다운 소녀에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키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이다. 두 사람이 낭만적인 순간에 빠져 있을 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돌아보니 레이크의 남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형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한편 크리스 쪽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해졌다. 그녀는 어둠의 세력에 조종당하는 듯한 레이크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고 있었다. 레이크는 텅 빈 눈으로 쉴 새 없이 그녀를 공격했다. 크리스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그의 광폭한 공격에 맞서기엔 힘이 부족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때 안토 일행이 때마침 나타났다. 안토는 즉시 레이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정신뿐만 아니라 그의 사형마까지 영향을 받은 듯했다. 레이크가 소환한 사형마는 평소와 달리 사나운 모습으로 광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은 숨막힐 듯한 위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가장 긴장감이 넘치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민첩했지만 침착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바로 오이아 학원의 학생회장 엘레나 킴버라이트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심판의 검을 뽑아 단 일격의 공룡 사형마의 숨통을 끊었다. 어둠의 힘은 즉시 사라졌고 레이크는 제정신을 되찾았다. 방금 일어난 일로 기력이 다한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부묘는 멀리서 엘레나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레이크가 기이한 힘에 지배당하는 모습에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느낌은 어딘가 익숙했다. 엘레나가 부묘에게 다가왔다. 학생회장의 근엄한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가 방금 사용한 힘의 근원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부묘의 대답은 모른다였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안토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안토를 끌어당기며 재촉하는 목소리로 방으로 따라오라고 말했다. 부묘가 떠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부묘가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옵시디언 선생님과 마주쳤다. 릴리아는 이것이 행동에 나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부묘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옵시디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따졌다. 당신 짓이지. 안 그래? 이 대담한 질문에 옵시디언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순진한 표정으로 당혹감을 감추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굴었다. 부묘는 오랫동안 옵시디언을 지켜보며 그에게서 풍기는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저급한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목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내 놈에게서 냄새가 나.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다. 부묘는 부드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하며 옵시디언에 대한 경멸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네가 평범하지 않은 힘을 가졌다는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하지만 부묘의 경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며 덧붙였다. 만약 네가 감히 안토를 건드린다면 내가 널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그 무거운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선고처럼 울려 퍼져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묘가 방심한 틈을 타 옵시디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에게 달려들어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사했다. 부묘는 즉시 몸속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안토의 손에 있던 계약의 인장이 갑자기 빛나며 검은 마력을 뿜어냈고 하늘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부묘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며 분노에 찬 검은 날개와 불타는 눈을 가진 여성 악마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늘 숨겨왔던 잠재된 힘이었으나 이제 그 힘이 깨어난 것이다. 부묘가 통제불능의 분노에 휩싸인 순간 옵시디언은 재빨리 마법을 시전해 강력한 쇠사슬로 그녀를 올감했다. 쇠사슬의 힘에 부묘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안토와 릴리아가 달려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옵시디언이 부묘에게 주사한 액체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만든 정신교란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사악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최근 학생들이 광란에 빠졌던 사건들의 배우가 자신임을 인정했다. 이젠 옵시디언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다. 안토가 잔혹한 진실에 경악하는 동안 부묘는 통제력을 잃고 본능에만 따르기 시작했다. 마력을 흡수당한 고통과 피로로 안토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녀가 혼란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부묘 곁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광폭해져 옵시디언을 직접 해치우기 위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돌진했다. 갑자기 부묘의 마력이 폭발했다. 그 순간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부묘의 힘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옵시디언이 부묘의 분노를 받게 하는 대신 안토가 갑자기 뛰어들어 그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부묘와 안토의 충돌은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켜 주변 대기를 심하게 흔들었다. 안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부묘에게 말하는 듯했다. 눈앞의 광경에 부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둠에 잠식되었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점차 제정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모호한 속에서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안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본래의 모습으로 이끌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광란 속에서 안토를 죽이고 나서야 부묘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끔찍한 순간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밝혔다. 그녀의 모든 관계는 즉시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옵시디언에게로 향했다. 부묘의 힘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이 폭주했다. 그녀는 이 비극을 일으킨 자를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를 했다. 한편 안토는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쥐어짜 부묘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고문하는 듯한 고통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안토는 부묘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저지른 잔혹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부묘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멍했다. 부묘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끔찍하고 텅 빈 암흑일 뿐이었다. 한편 안토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더는 서 있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부묘가 제정신을 차리는 것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인 후 그는 쓰러졌다. 부묘는 발밑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안토를 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운명을 현실로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차가운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직후 그의 숨은 멎었다. 그 행동을 통해 부묘는 자신의 모든 마력을 안토의 몸으로 흘려보냈다. 따뜻한 황금빛 마력이 넘쳐 흐르며 그의 모든 상처를 기적처럼 회복시켰다. 안토의 생명의 맥박이 점차 돌아오고 희미한 숨결도 되찾기 시작했다. 부묘가 안토를 살리려 애쓰는 동안 옵시디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묘가 완전히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꾸민 모든 음모가 탄로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옵시디언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광기 어린 눈으로 옵시디언은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만들었던 부묘를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던 약이었다. 이제 그는 그 광적인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즉시 옵시디언의 몸이 끔찍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의 살가죽은 팽팽해지며 늘어났고 인간의 형상은 점차 기괴한 존재로 대체되었다. 옵시디언은 이제 뒤틀린 몸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광란의 괴물이 되어 비뮤를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그것은 비뮤의 축소된 형태에서 나온 힘일 뿐이었지만 이 상태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무시무시했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몸이 붕괴했다. 오프시다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재빨리 그 무거운 껍데기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크리스가 나타나면서 그의 도주로는 금세 막혔다. 크리스는 별말 없이 마력을 집중해 강력한 빛의 탄환을 죄인을 향해 똑바로 쏘았다. 그 공격에 오프시단이 쓰러지자 밤류가 즉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들어 온 힘을 실은 주먹으로 그를 땅에 쳐박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안토는 천천히 눈을 뜨며 자신의 몸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놀라며 그는 비뮤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자신을 부활시킨 것이 맞냐고 물었다. 비뮤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더 이상 그 자신의 생명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은 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비뮤의 것, 진정한 악마의 심장이었다. 안토와 비뮤의 심장은 서로 연결되었다. 사실상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것은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만약 비뮤가 죽으면 안토도 죽게 된다는 것. 이제 둘은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존의 측면에서도 서로 묶이게 되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비뮤는 자신의 악마 심장 전부를 그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그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안토가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강력하고 흉포한 악마의 모습을 봤다는 것을 알기에 그와의 대화와 접촉을 피했다. 그에게 약물을 주입당했던 모든 학생들도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 사건 이후로 비뮤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오프시다는 패배한 후 감금되었다가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비뮤와 안토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비뮤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가 이 정도로 엮이게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악마 심장으로 안토의 생명을 유지시켜야만 했다. 이 일이 끝나면 그녀는 사라져서 다른 책 속으로 숨어 더 이상 그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뮤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즉시 반응했다. 하지만 안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토는 다가가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키스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마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마법이나 계약 때문이 아닌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 안토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 마사못이야, 비뮤. 네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고 비뮤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 순간
비뮤는 문득 과거의 한 조언을 떠올렸다. 언젠가 누군가 그녀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그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온통 침울한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많은 여학생들은 옵시디언을 애도하며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남학생들을 괴롭게 한 것은 그 선생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비뮤의 부재였다. 평소처럼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등교하는 대신 최근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존재감에 이끌려 오직 비뮤를 보기 위해 학교에 왔다. 이제 안토 곁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반 전체는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 이때 비뮤는 강가에 홀로 앉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학습 의욕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릴리아가 근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비뮤는 죄책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즉시 사과했다. 릴리아는 모두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안토에 대한 비뮤의 감정, 특히 안토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비뮤가 악마라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기에 안토는 평소처럼 그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뮤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릴리아는 더 이상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쳐서 혼란에서 깨어나게 했다. 정신 차려. 네 감정을 마주해야지. 계속 피할 수만은 없어. 그 일격은 아프지는 않았지만 비뮤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진실한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대화 후 집으로 돌아온 비뮤는 안토와 마주 앉아 마침내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찢겨왔던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 때문에 안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안토는 망설임 없이 즉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비뮤는 그저 비뮤일 뿐. 악마나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외모나 힘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모습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안심시킨 후 안토는 돌아오는 길에 사온 작은 선물, 달콤한 과자를 비뮤에게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비뮤의 미소는 폭풍우 속의 꽃처럼 활짝 피었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왔지만 새로운 것이 하나 있었다. 비뮤는 아카데미 교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비해 조금 작아서 완전히 맞지는 않았다. 멀리 떨어진 교회, 초목이 산산조각 나고 땅이 황폐하게 무너진 곳에서 두 명의 강력한 존재가 자신들이 막 일으킨 파괴의 잔해 앞에 서 있었다. 광활한 지역 전체가 지워졌고 그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은 한 마법사가 탈출하여 잔해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결심의 빛을 띤 눈으로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목숨을 걸기로 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뿔을 가진 거대한 기마기마가 나타났다. 그 짐승은 뿔을 세게 휘둘러 마법사의 몸을 박살내고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일부로 만들어버렸다. 차가운 눈빛의 소녀는 이 광경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의명천공이라는 칭호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 골드 등급에 버금가는 최고의 힘을 소유했지만 의문의 이유로 그 힘을 빼앗겼다. 이제 예전만큼 정점은 아니지만 여전히 곳곳에 공포를 퍼뜨릴 만한 힘은 충분했다. 그의 곁에는 침착하지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전령이며 현재 드물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인 골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이끄는 것이었다. 한편 아카데미에서는 안토가 비뮤를 데리고 교실로 돌아오자 반 전체가 환해졌다. 이는 그녀의 복귀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비뮤가 단순해 보이지만 지극히 매혹적인 아카데미 교복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힘을 얕봐서는 안 된다. 반의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가 있었다. 브론즈 등급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제 비뮤가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야 했다. 엘레나의 목표는 단순히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더 캐내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막아서 더 깊이 파고들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오프시다는 바로 전날 탈옥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신문하는 것은 소용없게 되었다.
그녀는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보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물었다. 교실에 들어가려 할 때 엘레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안토에게 같이 가자고 할 생각이었다. 즉시 제시카는 망설임 없이 안토의 목에 칼을 겨누며 긴장감 넘치는 순간 속에서 그가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했다. 안토는 자신의 심장이 악마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비뮤가 악마일지는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엘레나의 눈빛에 의심이 서렸다. 일어난 일들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안토는 만약 처벌할 생각이라면 비뮤 대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처음에 그녀를 소환했을 때는 그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학교를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감히 비뮤를 해치려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맞서 싸울 겁니다. 안토의 단호한 발언 후 엘레나와 시놀로지는 학교의 신조가 모든 마법사는 평등하다는 것이기에 그를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는 이 결정에 여전히 불만을 표했다. 엘레나는 필요하다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안토의 목을 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화제를 바꿔 엘레나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이어갔다. 학생회 집행부에 들어오고 싶나? 비뮤는 안토에게 학생회에 가입하기 전에 조심하라고 살짝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엘레나에게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마치 그녀가 단순히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안토는 불안감을 느끼며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모두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비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며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안토가 학생회실 문을 열자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모두가 옷을 갈아입고 있어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엘레나와 치스는 이 상황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제시카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알몸을 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분노했다. 이게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는 거야? 엘레나는 이전에 낯선 마법사가 자신과 대적할 때 사용했던 특별한 마법 재료를 소개하기 위해 모두를 회의에 소집했다. 이것은 더 큰 물건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마법은행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심지어 골드 등급의 전문가들조차 그것을 해독할 수 없었다. 이 정보는 이번적이 플래티넘 등급의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프시단의 두 동료는 연구실로 돌아와 코쿠미아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플래티넘 등급이며 엘레나가 발견한 재료 조각의 주인이었다. 코쿠미아이는 악마를 부활시키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다름 아닌 바묘와 안토였다. 안토는 갑자기 이상한 방에 나타난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선택은 인류의 공동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정의롭게 사는 것이었다.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탐욕과 이기심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꿈속 여인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건강을 위해 일찍 자라고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한편 바묘도 막 잠에서 깨어났다. 주변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거대한 구체 앞에 빽빽이 모여 있었다. 안토는 친구들과 함께 2학년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다. 황립군단의 팡스 대령이 앞으로 나와 진지한 눈빛으로 설명했다. 그는 구체 시험이 각 학생의 마력량뿐만 아니라 질까지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결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안토의 눈이 빛나며 그는 흥분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것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차례로 거대한 구체 앞으로 나아가 마력 제어 시험을 치렀지만 모두 실패했다. 어떤 이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심지어 마수사를 소환하여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아무도 수정 구슬을 기대만큼 빛나게 하지 못했다. 아래에서는 실망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명씩 실패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었다. 릴리아가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다. 관중석에는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직 어리둥절해 있는 학생들을 훑어보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 시험에서 릴리아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력 제어는 언제나 그녀의 장점이었기 때문이다. 수정구슬 앞에 다가서자마자
그녀는 즉시 자신의 마수사를 소환했다. 그녀의 몸에서 강력한 불꽃이 타오르며 모든 힘을 구체에 쏟아부었다. 불꽃은 맹렬하게 타올라 주변 공간을 환하게 밝혔고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릴리아는 자신의 마력을 완벽하게 제어했다. 그녀의 시험은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사방에서 존경의 눈빛을 받았다. 오이아 학원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였고 모두 꽤 훌륭하게 시험을 마쳤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아가 안심하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안토가 천천히 수정 구슬 쪽으로 다가가자 기대감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단순히 마력 제어에만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안토는 수정 구슬 앞에 멈춰서서 앞선 많은 이들처럼 서둘러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찾는 듯 그것을 유심히 관찰했다. 릴리아는 아래에서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뭘 하는 거지? 마력 전송 경로 해독 시험은 사실 단순히 힘을 제어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력을 전달하는 섬세함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수정 구슬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높은 단상에 서 있던 감독관도 아노스를 주시했고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아노스는 이전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아노스의 차례가 되자 그는 이 점을 빠르게 알아채고 수정 구슬의 마력을 주입할 준비를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정 구슬 안에 불꽃이 갑자기 눈부신 흰색으로 변했다. 밤 요루가 다시 아노스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말을 듣고 아노스가 수정 구슬에 더 많은 힘을 쏟아붓자 갑자기 폭발음이 울리며 수정 구슬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내 그것은 눈부시게 빛났다. 시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아노스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으며 감독관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수정 구슬은 본래 골드 등급 학생들의 마력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었지만 아노스 같은 2학년 학생이 그것을 깨뜨린 것은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하며 처벌받지 않기를 바랐다. 다행히 감독관은 그를 용서하고 수정 구슬을 변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후 일행은 모두 함께 축하하러 갔다. 박식한 채로가 대답했다. 내가 알기로는 한 등급도 아니고 세 등급 모두에서 두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그 말을 들은 아노스는 감동했다. 그는 이미 실기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했다고 격려받았다. 남은 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뿐이었다. 그 격려의 말은 안토의 결심에 불을 지폈다. 그때 그녀는 에너지가 넘쳐 벌떡 일어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그녀의 불타는 투지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구석에서는 금발의 남학생이 이전 실기시험에서 안토에게 뒤처진 것에 여전히 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불운이 아직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막 불평을 터뜨리려던 순간 로라이라는 작지만 날카로운 소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그와 몇 마디 나눈 뒤 갑자기 공격을 가했다. 그의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깔끔한 일격에 남학생은 비틀거렸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로라이는 재빨리 그의 이름표를 빼앗았다. 이번 시험에 플래티넘 등급 학생들이 참가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른 곳에서는 제시카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인 안토가 어떻게 악마를 마수사로 소환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시카에게 이것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인간과 악마, 주인과 마수사의 결합은 만약 깊은 유대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적인 현상이었다. 엘레나는 그것을 위협이 아닌 기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그거 알아? 안토는 정말로 그 악마를 사랑하게 된 거야. 자리에 막 앉자마자 낯선 수험생이 다가와 그의 바로 옆에 앉았다. 안토가 안심하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밤요루는 학교 운동장 밖에서 바람을 쐬고 머리를 식히며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길을 가던 중 그녀는 우연히 몇몇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엿들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밤요루는 안토가 지난 며칠 동안 매우 열심히 복습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가
이번 시험에서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시험장 안에서 안토는 한 문제 한 문제 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있었다. 옆을 보자. 시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짝꿍이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잠시 후 그가 시험을 거의 다 마쳤을 때 옆자리 청년이 갑자기 깨어났다. 그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눈 깜짝할 사이의 속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불과 5분도 안 되어 그는 모든 답을 다 써냈다. 그는 이 사람을 전에 본 기억이 없었다. 안토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기록적인 속도로 시험을 마친 그가 안토를 향해 팁을 주었다는 것이다. 풀이 과정은 쓸 필요 없어. 답만 쓰면 충분해. 안토가 반응하기도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중에 대화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갑자기 한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밖에서 들어와 시험장 전체를 술렁이게 만드는 소식을 전했다. 화장실에서 학생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방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긴장된 분위기가 방 전체를 감쌌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사이 안토 옆에 앉아있던 이상한 친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로라이는 허공에서 거대한 성을 소환했다. 밖에서는 밤 요루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강렬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성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방 전체가 흔들렸다. 이 학교 소식 전하는 게 좀 늦네? 학생들을 보호하러 나섰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공격을 날리자마자 바로 한쪽 팔을 잃었다. 시험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밤유는 번개 같은 속도로 창문 밖에서 날아들어왔다. 그녀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로라이를 향해 거대한 마력구체를 날렸다. 하지만 로라이는 차갑게 비웃으며 마치 작은 장난인 양 가볍게 손을 들어 공격을 막아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팡스 대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다가왔다. 그는 문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 혼란을 일으킨 자는 바로 천의회 소속의 플래티넘 등급 마법사 로라이였다. 정보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팡스는 로라이가 바로 골드, 실버, 브론즈, 세 등급 모두를 만점으로 통과한 사람일 수 있다고 말했고 안토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다. 로라이는 그 많은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최강자들조차 맞서기 힘든 매우 위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밖에서는 릴리아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안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모두가 전투태세를 갖추자 분위기는 숨막히게 변했다. 밖에서는 릴리아와 그녀의 일행이 안토를 돕기 위해 시험장 안으로 잠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로라이가 공식적으로 전투를 개시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려 했지만 선생님들에게 제지당했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릴리아의 일행이 안토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상황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다. 그들은 누군가의 공간 이동 마법에 걸린 듯 제자리를 맴돌 뿐 주요 전장에는 닿을 수 없었다. 한편 그 안에서는 안토와 남은 일행이 불리한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일행을 몰아붙였고 연이은 타격은 마치 여러 개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로리스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듯했다. 모두가 힘겹게 버텼지만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다. 하지만 쉴 새 없는 공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렸다. 오랫동안 압도당했던 밤유도 간신히 틈을 찾아 로리스의 제압에서 벗어났다. 이 일은 안토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의 분노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힘이 갑자기 급증하자 로리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토가 지금 날리는 공격은 더 이상 이전처럼 서툰 타격이 아니라 힘과 정확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토는 가볍게 강력한 장풍을 날려 밤유를 위험에서 구해냈다. 밤유는 일어서서 안토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힘의 원천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로리스가 소환한 거대한 성을 계속해서 공격했다. 그의 타격 하나하나의 성체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돌벽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커다란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안토의 힘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그는 로리스를 거의 물리칠 뻔했다. 하지만 안토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그는 로리스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림자 기사에게 갑자기 붙잡혔다. 강력한 기사가 안토를 단단히 붙잡아 로리스에게 끌고 갔다.
붙잡힌 상태에서도 안토는 굴복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물었다. 뭘 할 셈이지? 로리스는 안토를 보며 위협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간단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싶을 뿐이다. 밤류, 그녀는 그 목적을 위한 완벽한 무기이자 노예가 될 거다. 로리스의 말에 안토는 거의 폭발할 정도로 분노했다. 밤류는 적의 말을 참을 수 없어 즉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신비로운 검은 날개와 고대 악마의 힘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가 로리스와 맞서기 위해 돌진하려는 순간 그는 재빨리 마법 쇠사슬로 밤류를 단단히 묶어 그녀의 힘을 봉인했다. 밤류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로리스의 힘이 너무 강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 광기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로리스는 안토의 목숨을 끊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는 순간 갑자기 강력한 빗줄기가 나타나 그의 바로 앞에서 공격을 막아냈다. 알고 보니 그 힘의 원천은 수세기 전 밤류를 봉인했던 고서에서 나온 것이었다. 채간에서 위험있고 힘이 넘치는 영혼이 나타나자 로리스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봉인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로리스와 안토 모두 이 사실에 경악했다. 사실 밤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인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차가운 영혼은 손을 휘저어 밤류의 기억의 봉인을 해제했다. 그 영혼이야말로 밤류를 봉인했던 자였다. 밤류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마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수많은 기억이 갑자기 밀려오는 듯했다. 영혼은 안토를 향해 돌아보며 차분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밤류를 구하고 싶다면 그녀의 기억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로리스는 뜻밖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는 영혼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가 말했다. 밤류를 구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영혼은 안토에게 밤류의 기억 세계로 가는 문을 상징하는 마법 열쇠를 건넸다. 안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한편 로리스는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안토가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막으려는 의도로 거대한 장풍을 그에게 똑바로 날렸다. 하지만 안토는 로리스의 공격이 닿기 전에 재빨리 밤위의 영혼의 자물쇠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오이아라는 고대 도시가 나타났다. 안토 주변의 풍경이 갑자기 변했다. 하얀 영혼이 안토 옆에 나타나 500년 전 오이아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으며 지금처럼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시간은 바깥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밤류를 구하는 데 실패하면 너는 영원히 이 기억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곳은 밤류의 기억 속 세계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잊힌 듯했다. 안토가 그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작은 체구의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반짝이는 보라색, 눈, 순수한 얼굴이지만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모습, 바로 어릴 적의 밤유였다. 어릴 적 밤유는 자신의 다른 본성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엽고 기쁨이 넘치는 소녀였다. 그녀가 수녀님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라던 그 순수한 시절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었다. 비록 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밤유에게 수녀님과 고아원의 많은 아이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아무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바로 그 시간이 밤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당시의 밤유는 평범한 아이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녀가 악마라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직 수녀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리본은 수녀님이 밤유에게 바친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어 소녀가 공동체에 어울리고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녀님이 신의 이름 아래 봉사하면서도 악마를 돌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행동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밤유를 키우는 것은 신념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를 초월하는 수녀님의 인간애를 보여주었다. 밤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그녀를 평범하게 대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증오와 두려움의 눈으로 밤유를 쳐다보았다. 수녀님과 그녀의 언니 미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밤유의 본성을 잘 알면서도 미호는 항상 동생 곁에서 그녀를 보호했으며 단 한 번도 밤유를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가 악마라는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녀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용감하게 맞서며 누군가 밤유를 해치려 할 때마다 기꺼이 그녀를 변호했다. 가족과 함께했던 평온한 나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군거림과 욕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그녀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여겼다. 하지만 관계에 휩싸인 군중이 밤유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녀님은 밤유를 위로하는 동시에 바깥 세상의 증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그들을 품에 꼭 안았다. 그녀는 말로 상황을 진정시키고 밤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군중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미호는 밤유에게 도망치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은 수녀님과 동생들과 함께 남아 군중을 막아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마 밤유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유는 교회를 떠나 깊은 숲을 향해 최대한 빨리 달려갔다. 길을 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준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올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유를 감쌌다. 그녀는 돌아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 쪽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다. 하지만 밤유가 도착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폐허와 죽음의 침묵뿐이었다. 따뜻한 웃음소리도, 수녀님의 다정한 사랑의 말도, 미호의 굳건한 보호도 이 세상엔 더 이상 없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네 사람, 수녀님과 세 동생이 마을 중앙의 나무에 목이 매달려 있었다. 죽기 전 그들의 간헐적인 울음소리와 절망적인 애원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다정했던 사랑의 말들이 순식간에 밀려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밤유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쳐들어와 악랄한 저주를 끊임없이 퍼부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찾아냈다. 그들은 그녀가 악마이며 감히 악마를 숨겨주었기에 그녀의 가족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찬 외침은 그녀 내면의 악마를 깨웠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고 파괴적인 힘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 순간 밤유는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분노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마을 전체를 휩쓸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광란이 지나간 후 오이아 마을에는 집부터 거리까지 모든 것이 재와 끔찍한 정적 속에 잠겼다. 이 기억의 세계에서 안토는 밤유에게 일어났던 모든 비극을 목격했다. 그는 그녀가 수년 동안 홀로 견뎌온 고통과 마음속의 갈등을 느꼈다. 망설임 없이 안토는 다가가 밤유를 품에 꼭 껴안았다. 마치 그녀가 더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밤유는 안토에게 자신이 모두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괴물이라 부를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깃든 악마의 힘 때문에 영원히 누구에게도 사랑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토는 그렇지 않다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서와 언니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서도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밤유는 결코 괴물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준 딸이었다. 안토의 진심 어린 위로는 밤유의 마음속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이윽고 입을 맞추었고 그러자 봉인의 사슬이 즉시 파괴되며 둘은 현실로 돌아왔다. 로라이는 안토와 왕요가 자신이 절대 깰 수 없다고 믿었던 고급 마법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분노로 눈을 빛내며 로라이는 두 팔을 벌리고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변의 무너진 성의 잔해를 소환하여 거대한 기사 전사의 갑옷으로 만들었다. 그는 왕요를 끊임없이 조롱하며 그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악마라고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왕요가 안토 같은 약한 인간을 얌전히 따르며 그의 애완동물이 되다니. 그녀의 추억, 취미,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고통까지
오직 안토만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로라이는 비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그가 소환한 거대 기사는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 거대한 빛의 구체를 만들어냈다. 망설임 없이 파괴의 힘을 담은 구체는 안토와 왕요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힘을 나누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하지만 안토와 왕요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토가 주문을 외워 거대한 얼음 결정을 만들자 그 얼음 덩어리는 로라이의 에너지 구체를 향해 날아갔다. 충돌은 눈부신 폭발을 일으켰지만 놀랍게도 얼음 결정이 이겼다. 그것은 구체를 부수는데 그치지 않았다. 로라이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가 하늘로 손을 들어 올리자 신비로운 보랏빛 에너지가 그의 몸 주위로 퍼져나가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했다. 그때 위쪽 공간에서 신비한 포털이 나타나더니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바로 플래티넘 등급의 강자 코아쿠 미아이였다. 코아쿠 미아이는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그저 로라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 다 됐어. 집에 가자. 안토는 첫눈에 코아쿠 미아이의 엄청난 힘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속으로 이 여성이 틀림없이 플래티넘급 마법사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로라이는 즉시 손을 내리고 공격을 멈춘 뒤 떠나는 데 동의했다. 떠나기 전 안토는 로라이의 진짜 목적에 대해 소리쳐 물었다. 대체 무슨 꿍꿍이야? 로라이는 그저 비웃으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다음엔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는 가볍게 웃으며 코아쿠 미아이와 함께 공간 포털로 들어갔다. 그 후 안토와 왕요는 자신들을 도와준 신비한 영혼과 대화했다. 그녀는 안토에게 왕요 곁에 머물며 그녀를 잘 지켜주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안토가 뒤쫓으려 했지만 왕요가 재빨리 그를 막았다. 안토는 순간 멍하니 서서 그 조언의 신성함을 똑똑히 느꼈다. 그는 영혼에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왕요를 지킬 수 있도록 최강의 마법사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맹세했다. 백색의 영혼은 안토의 결의에 미소 지으며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영혼은 마지막 말을 속삭인 뒤 주문을 외워 그들 주위의 가상 공간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절대적인 신뢰를 담은 따뜻한 눈으로 안토를 바라보았다. 가상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자 안토는 자신의 발밑에 기이한 고서 한 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전에 왕요를 봉인했던 그 책이었다. 그의 약속은 왕요를 감동시켰다. 주변 풍경이 점차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위력적으로 발차기를 몇 번 더 날려 대련의 안전을 다졌다. 릴리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안토에게 달려가 떨어지기 싫다는 듯 그를 꽉 껴안았다. 크리스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는 넘치는구나. 나도 못 따라갈 정도야. 하지만 실전은 너무 형편없어. 그 치열한 훈련이 끝난 후 온몸이 쑤셨지만 안토는 더 강해지기 위해 크리스와 제시카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수세에 몰린 그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크리스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고 손에서는 쉴 새 없이 강력한 공격이 쏟아져 나와 안토는 몸을 숙여 피해야만 했다. 그때 안토는 제시카의 쉴 새 없는 맹공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백색의 영혼 파티마의 이름을 속삭이며 깊이 감사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두 사람은 번갈아 안토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매 공격마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 망설임 없이 안토는 결의에 찬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지금의 힘으로도 그는 이미 충분히 강했다. 제시카가 문득 물었다. 왜 더 강해지려는 거야? 두 사람은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내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그 말에 제시카와 크리스는 다소 놀랐지만 안토의 눈에 서린 결의를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그의 부탁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날 밤 왕요와 안토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왕요가 부드럽게 안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반짝였다. 고마워, 안토. 그들은 감정이 깃든 대화를 시작했다. 날 믿어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안토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학생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중요한 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다. 엘레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최근의 사건들과 여러 문제에 대해 안건을 제기했다. 학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회의 보호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엘레나는 현재 상황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 모두의 의견을 물었다. 각자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토의 차례가 되자 엘레나는 그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안토 계속 참여할 건가요? 앞으로의 상대는 플래티넘급 실력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나요? 망설임 없이 안토는 자신이 왕요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되든 그녀뿐만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릴리아와 다른 학생들이 브론즈 등급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인공은 이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릴리아는 방금까지 여기 있던 안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문득 깨달았다. 한편 학교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안토와 왕요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